먹는 콜라겐으로 섭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영양제 하나를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피부를 꿰뚫어 보는 피부인사이드의 한성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명한 일란성 쌍생아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좌측에 비교적 피부가 아주 건강하고 탄력도 좋고 색소도 별로 없이 유지가 잘 되셨나 하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많은 색소와 주름과 피부 노화와 처짐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즉 유전자가 아무리 똑같아도 관리를 잘못하면 피부 노화는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사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60여 년간 진행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피부 노화는 사실은 피부 골격이 무너지는 현상이고요. 피부의 골격 중에서 진피층의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구조물이 붕괴돼서 형성되는 주름, 탄력 저하, 피부의 처짐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자, 진피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는 섬유 아세포입니다. 거미집을 짓는 거미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거미는 섬유 아세포에 해당이 되고 거미가 짓는 거미집은 진피층의 콜라겐, 피부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섬유 아세포가 만들어내온 콜라겐 구조가 파괴가 되면 피부층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피부를 창문에 비유하는데요. 외부의 자외선, 그 다음에 건조, 세균, 화학적,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손상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피부 내부에 염증을 만드는 어떤 현상, 즉 음주나 흡연,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질환들도 피부를 망가뜨리는 하나의 큰 요소입니다. 거미집이나 거미는 쉽게 파괴가 되고요. 쉽게 죽는데 거미를 스파이더맨으로 만들면 우리 피부는 막강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콜라겐의 구조를 살펴보면 단백질의 최소 단위인 3가지 아미노산이 하나의 사슬을 형성을 하고 그 사슬이 3가지 가닥의 구조를 만들면서 콜라겐 분자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콜라겐 섬유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위산의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것이 혈중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것이 콜라겐 또는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단백질로 구성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혈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인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배분을 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장기부터 먼저 갑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는 뇌, 심장, 간, 콩팥,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그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은 다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혈중에 있는 아미노산은 다 이런 생명에 필요한 필수 장기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재료로 쓰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다른 장기, 즉 피부나 뼈, 근육에는 단백질 공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혈중에 있는 단백질이 모자라면 뼈나 근육이나 피부에는 단백질을 녹여서 심장이나 간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래프 3개가 있는데요. 좌측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골밀도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측은 연령에 따른 근육량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뼈나 근육, 피부에 있는 콜라겐 같은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고 특히 그 섭취가 부족하면 그런 생체의 필수적인 장기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느라 그 구조는 더 빨리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뼈나 근육이나 피부의 콜라겐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똑같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 피부 콜라겐이 녹지 않을 단백질 섭취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일일 총량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필요한 단백질 총량은 본인의 체중에다가 그람수를 붙인 용량입니다. 즉 내가 60kg라면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80kg라면 80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총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배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60g의 단백질이라면 한 끼에 20g씩을 꼭 나누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흡수돼서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지 내게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백질의 급원은 두부나 그다음에 콩, 생선, 계란,
그다음 육류 등이 있겠습니다. 그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육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내가 음식으로 먹기는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데 먹는 콜라겐으로 섭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콜라겐의 구조를 설명드렸을 때 1000개의 아미노산 사슬이 합쳐져 있고 꼬여져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위산의 효소에서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것이 흡수돼서 다시 1000개의 아미노산을 구성을 해서 콜라겐을 형성해서 우리 피부의 진피까지 도달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이 그렇게 피부의 건강, 피부의 골격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실 거고요. 다만 최근에 몇몇 논문에서는 먹는 콜라겐이 꼭 도달되지 않더라도 콜라겐을 파괴하는 MMP라는 효소의 활성을 저하시켜서 조금 피부 콜라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지금 현재 시판되는 콜라겐 제품이 그런 연구 논문이나 우리의 기대만큼 피부 콜라겐을 채우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콜라겐 제품이 피부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조금 더 기술력이나 우리가 조금 더 타겟 티슈에 어떤 물질을 보내는 능력,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가능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콜라겐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C입니다. 자,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피부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피부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실제로 콜라겐의 단단한 구조로 결합하는데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매일 일정량을 복용하는 것은 피부 콜라겐의 합성과 그리고 피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질문이 비타민 C를 드시라고 하면 하루에 몇 밀리그램을 먹으면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보통 제품들은 1000mg, 2000mg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3000mg까지 굉장히 고용량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보통 권장량과 최대 섭취 허용량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비타민 C는 사실 권장량 100mg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피부나 항산화 작용을 기대한다면 권장량보다는 높은 용량을 섭취하셔도 무방하겠으나 하루에 2000mg 이상 섭취하시는 것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을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만약 저한테 제가 영양제 하나를 먹고 싶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비타민 D를 드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혈당을 낮추고 심지어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에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때 근육이 녹아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골격의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콜라겐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부 콜라겐을 위해서 섭취해야 될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섭취를 피하시는, 삼가하셔야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중 당의 농도, 즉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그 당은 단백질에 결합해서 당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화된 단백질은 분해돼서 파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쉽게 올리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즉 액상과당, 설탕, 밀가루 이런 음식들은 내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꼭 섭취해야 될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물입니다. 물은 우리 신체의 70% 내지는 60%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과에서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물을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환자분들이 나는 물을 싫어해요. 물 먹기 싫어해요. 물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물은 한꺼번에 섭취하시면 사실은 소변으로 많은 양이 빠져나가고요. 규칙적으로 한 1시간에 한 모금이라도 계속 섭취를 해주셔야 피부뿐 아니라 다른 장기를 전부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내 피부 콜라겐을 지키기 위한 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부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체중만큼 3끼에 나눠서 골고루 단백질 섭취하시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 비타민 D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정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액상과당이 내 피부 콜라겐을 녹이는 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에 물 2리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면 피부 콜라겐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